네, 공포의 배당락대도 이젠 옛말이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이 배당락대라서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많은 분들 시장 무너질까 봐 걱정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 제도의 개선으로 이 몇몇 주가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로 이 배당락기를 변경하게 되면서 오늘 시장 생각 대비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 함께 살펴보면서 시장 흐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 중에서는 크게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그리고 정치 테마 종목으로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 금리 인하와 실적, 인수 관련된 이슈 속에서 계속해서 기대감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얀센과의 2조 원이 넘는 계약 체결로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오늘 역시 7% 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메이슨 캐피탈 역시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리바이오의 유럽 8개국 내에서의 인상 3상 신청 소식까지 부각되면서 오늘 역시 8%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메이슨 캐피탈에 더불어서 알테오젠까지 오늘 5%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약바이오 업종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2월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약바이오 테마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 관련주도 계속해서 부각받고 있는데요. 이 비대위 출범 내용까지 전해지면서 DTNCR로 오늘 22%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이 DTNC까지 함께 정치인 테마 엮이면서 52주 신고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정부의 저출산 대책 촉구 발언 속에서 이 시장에서는 출산 정책 관련주와 함께 엔젤 산업 관련주도 부각받고 있는데요. 이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전일 큰 폭으로 상승했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 엔젤 산업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된 내용 사업체 부각까지 되면서 시장에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섹터의 시장 상승까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먼저 AD테크놀로지 이 반도체 업황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세까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 나와주고 있고요. 이어서 제주 반도체 역시 어제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오늘 0.88%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 D램 가동률 회복 등에 따른 내년 호실적이 기대가 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오늘 시장 초반 이후에 0.98% 소폭 하락하는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포스코 GX 오늘도 3.36% 상승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 속에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어제 역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금 상승하고 2024년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속에서 삼성전자 역시 오늘 장 초반 큰 폭으로 상승 출발하면서 현재는 0.65%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삼성전자 19일을 기준으로는 6거래 연속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고 20일을 기준으로는 52주 신고가를 무려 5거래 연속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된 삼성전자 랠리 속에서 시장에서는 계속 반도체와 IT 업종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꿈꿔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청자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삼성전자 랠리 앞으로 8만 전자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8만 전자까지 가면 안 되죠. 8만 받고 시원하게 10만 전자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침에 오늘 앵커팀이 난리였습니다. 나는 삼성전자 얼마에 갖고 있다, 나는 얼마에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가장 높은 고층에 거주하는 앵커 중에 한 명은 88층에 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할까? 차라리 내가 내려오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배당락일은 전통적으로 좀 주가가 하락하거나 종목별로 특히나 대형주, 배당을 하는 대형주들이 하락하는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네. 무슨 일일까요? 일단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배당락일에 좀 하락을 했었던 그런 전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하고요. 그거보다는 전일 이제 미국 시장이 좋으면서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게 좀 더 큰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텔이 이스라엘에 250억 달러 규모의 이제 투자를 발표하면서 향후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여지고요. 배당 관련된
한다라고 보면 이제 과거에는 연말 배당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연말 배당을 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배당락이 좀 크게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일부 대형주 뭐 금융지주나 이런 데들은 뭐 배당을 분기 배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인 뭐 연말 배당으로 배당락이 과거와 같이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배당일 변경한 기업들이 있죠. 지금 보니까 그 변경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어떻게 좀 희비가 교차되는지도 궁금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삼성전자는 배당 날길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확실히 이제 그 전체 12월 법인 기준으로 이제 상장사 2,267곳 중에서 이제 바뀐 규정에 의해서 이제 정관 변경을 통해서 배당 기준일을 내년으로 바꾼 곳이 이제 28.1% 646곳 적지 않은 곳이 이제 올해부터 바꿨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고배당주로 꼽히는 은행주들이라든지 보험주, 증권주 이런 데들이 다 바꿨어요. 그러면 바꾸지 않은 그러니까 배당 기준을 유지한 기업들의 오늘 주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텐데 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나요? 예상대로 많이 낙폭을 키우는 곳도 있지만 삼성전자처럼 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6개월 연속 오르는 곳도 있고요. 그렇죠. 뭐 하이닉스도 배당 기준을 유지를 했는데 뭐 소폭 조정을 받긴 하지만 뭐 이게 배당락의 기준 영향 때문인가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반면에 뭐 통신주도 대표적인 고배당주 아닙니까? 네. SK텔레콤, KT, LGU+ 같은 통신 3사주 같은 경우는 또 낙폭이 좀 큰 편이고요. 있기는 한데 1%대 정도면은 SK텔레콤은 선방이고 네. KT와 LGU+는 좀 있긴 하네요. 네,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크고 보험주 중에 삼성생명이 그대로 배당 기준을 유지했거든요. 네. 삼성생명 오늘 좀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삼성생명 아까 제가 현재보다.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7% 정도의 낙폭을 기록한 것으로 봤는데 네. 네. 지금 네. 구간에서도 네, 지금도 1% 하락입니다. 거의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영향은 분명히 있지만 뭐 예전처럼 다 이 연말에 배당이 몰리는 이런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분산된 효과는 있다. 그러면 배당 기준을 변경한 은행주나 뭐 증권주나 보험주는 어떠냐? 생각보다 또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이 좀 분산된 뭐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은행 증권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다 또 조정을 전반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이슈가 상대적으로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그러니까 통신이나 보험, 증권, 금융 이런 종목들의 업종별 흐름이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거는 오늘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통신사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보다는 오늘 배당락일에 따른 주가의 하락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배당주, 우리 테이버고수도 배당 투자 좀 좋아하죠? 네. 내년에 어떻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예정이죠? 왜요? 그런 거를 왜 여기서 갑자기? 아니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2천만 원 이상. 그렇죠. 충분하잖아요. 네, 그렇다 좀 치고요. 자, 그래서 삼성계열 그룹주 중에서 금융주들이 좀 하락을 해요. 근데 네. 이럴 때 못 샀던 분들은 그 하락이 정말 줍줍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괜찮을까요? 일단은 뭐 삼성생명도 그렇고 아니면 삼성화재도 그렇고 일단 네. 보험사라는 특징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보험사는 전통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은 주가가 떨어집니다. 네, 최근에 약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힘이 없었던 이유 자체도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수준과 연동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금리 인상기에는 주가가 좀 좋았던 경향이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임에도 불구하고 좀 채택을 못 받은 이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세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조금은 밀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적이 좋고요. 그리고는 이후에도 여전히 뭐 여러 가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슈는 존재하지만 지금 실적을 워낙 잘 내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배당주로 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거는 어찌 보면은 가치 투자 혹은 뭐 배당 투자에서는 뭐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을 2번 받는 공략법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분기 배당하면은 그런 기업들 2번 받는 거 아닌데 어떻게 하면은 2번 받는 거예요? 뭐 따로 방법이 있는 거예요? 뭐 굉장히 복잡한 방법은 아니고요. 네. 이제 내용 자체가 좀 바뀌면서 배당 기준일에 대한 기준 자체가 좀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준일이 변해서 그렇죠. 기준일이 변한다라고 한다면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에 이제 매수를 할 경우에는 이제 4분기에 대한 배당이라든지 2004년도
2024년도 1분기에 대한 배당을 같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건 좀 시간이 지나봐야지 이게 안착이 될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2번 받는 것에 대한 뭐 메리트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배당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어쨌든 2024년도에 어떤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일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2267개의 기업 중에서 646개의 기업이 이 기준일 배당 기준일을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변경을 하지 않은 기업들이 아직까지 많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6일까지 매수를 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2024년도에 배당을 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유효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매매한다라기보다는 주가의 흐름이 좀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는 쪽, 그러니까 2024년도 연초에는 분명히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좀 공략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 섹터가 분명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배당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하는 종목군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배당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많이 받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금융주를 정말 오랜 기간 들고 있었을 때 배당으로 버텼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뭐 엄청나게 큰 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몇십만 원씩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굉장히 공돈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가가 하락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중에서 약간 이제 포모가 느껴질 정도로 시장 수익률보다 좀 떨어지는 종목은 배당으로 좀 그 나머지를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자, 먼저 임순재 고수는 분기 배당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라. 손소 고수, 배당락일에 대한 부담은 분산된 듯하다. 이재규 고수, 보유 종목별 체크를 해보자. 테이버 고수는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쟁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4위 주제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